안녕하십니까. 안산지원에서 양문석하고 근데 그 양문석의 부인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가. 혐의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딸 이름으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의 11억 원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딸이 사업을 안 하잖아요. 허위로 매출이라든지 허위 서류를 만들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기죠, 사기. 방법으로 이제 그 대출을 받았다. 그 딸이 유학 가면서 글 쓴 거 보십시오. 그 딸이 얼마나 싸가지가 없습니까? 근데 그 돈을 어떻게 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놓고 사기쳐가지고 그 돈을 이제 원래 양문석이가 서초구에 그 연끌을 해가지고 달러 빚을 얻은 거예요. 사채업자한테 엄청나게 고이자를 주고 돈을 이렇게 끌어모을 대로 연끌 끌어모아서 부동산 투기로 서초에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죠. 그래서 이제 그 싼 이자로 사업자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이자 고율의 사채 이자를 갚은 거예요. 남은 돈은 부모님 주고요.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이 사업이 아니잖아요. 요즘 이게 청년들 대출 우리 1억 받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뭡니까? 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갔느냐? 그거는 이제 김부겸이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김부겸이가 아는 사람이 옛날에 행안부 장관할 때 옛날에 김부겸이가 총리도 하고 그 전에 장관했잖아요. 그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감사하거든요. 거기에 아는 분이 중앙에 있으니까 아마 다리를 놔준 게 아닌가. 이런 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들 정도예요. 자,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그 사기 대출을 받은 부분 있잖아. 사무소 위조하고 이 부분에 한해서 부인은 5년을 구형받고요. 구형을. 그 다음에 이거 양문석은 그 부분에 한해서 3년 6개월을 구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 대출 알선 모집한 사람도 1년 구형. 이렇게 구형을 받고요. 근데 그 다음에 양문석이는 또 혐의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양문석이는 이제 그 허위 사실도 공표하지만 그 다음에 재산을 허위 신고했잖아요. 연끌해가지고 이제 그 집을 산 가격으로 아파트를 신고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법에 보면 현시가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시가라는 게 자기가 최소한 산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억에 샀으면 30억 이렇게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 공시지가로 신고한 거예요. 그래가 10억이나 작게 신고한 거예요. 공시지가로 신고하면 이거 시세하고 10억 가까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허위 신고. 이건 공직선거법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양문석이가 사기로 3년 구형받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으로 6개월 구형받고 양문석은 2개를 구형받은 거예요. 부인은 5년 구형받고 이게 왜 양문석은 2개로 구형을 받느냐. 선고도 2개입니다. 항상 선거법은 따로 2개로 선고해야 돼요. 왜 그러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게 기준이 달라요. 선거법은 다 아시다시피 100만 원만 넣으면 당선 무효가 되죠. 그리고 이게 피선거권이 벌금일 때는 5년, 집행유예면 10년 이렇게 제한되잖아요. 이재명이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선거법은 100만 원 넘으면 당선 무효. 그 다음에 그 피선거권 제한. 근데 일반 범죄는 어때요? 일반 범죄는 이제 집행유예만 놓으면 당선 무효. 그리고 이제 그 피선거권 제한이죠. 집행유예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2개를 선고하는데 결론적으로요. 결론적으로 이제 양문석이는 둘 다 당선 무효에 넣었다. 즉 사기 대출 받은 것도 징역 넣었죠. 사기 대출 받은 거는 이제 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면 당선 무효입니다. 왜? 집행유예니까 당선 무효이죠. 당선 무효형.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따로 선고한다 했잖아요. 재산 허위 신고한 거. 이거는 벌금 150만 원입니다. 이것도 당선 무효죠. 100만 원만 넣으면 당선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양문석이는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왜? 2개가
다 당선 무효행위다. 당선 무효행위 2개가 놓은 거예요. 선거법도 150, 그 다음에 사기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러니까 항소해봤자 하나가 깎여도 다른 하나가 또 있잖아요. 2개 다 당선 무효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문제는 이제 그 부인도 문제죠. 부인이 이제 교육직 공무원이거든요. 부인이. 참 부인도 고생 많이 했죠. 남편 만나서. 근데 부인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다. 부인은 구속돼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5년 구형 받았거든요. 11억 사기 대출은 이게 원래는 법정 구속돼야 되는데 그래도 이게 뭐 남편이 배지가 다르다니까 조금 이게 판사가 선처해 준 게 아닌가. 솔직히 말하면 이게 부인 탓으로 돌리면 안 되죠. 백을 쓴 거는 이게 남편 아닙니까? 부인이 수성 새말 건 거 어떻게 알아? 부인이. 그러니까 부인은 이제 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근데 이 공무원은요, 아시다시피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파면돼 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연금도 절반 자기가 낸 거, 연금도 제한 지급, 자기가 낸 거밖에 못 받아요. 완전히 뭐 끝난 거죠. 부인도. 이게 뭡니까? 남편 정치한다고 부인까지 수사받아서 공무원인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양문석이는 둘 다 당선 무효행을 받았다. 그런데 양문석이가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양문석이 아니고 양아치스러운 행동을 했잖아요. 양아치스러운 행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파출소인가? 거기에 그 가짜 허위 누석에 뭐 완전히 단속하는 거기에 단장 맡아가지고요. 민주파출소 운영하면서 거기에 그 단장 맡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게 그 고소고발을 얼마나 남발했습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조금만 비판하면 입틀막 카톨 검역을 한다고 민주파출소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이게 파출소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막 가두고 인터넷상이지만 이런 게 짓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얼마나 그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입틀막 하면서 민주파출소 운영하면서 계속 그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 이게 그 자업자득이 되는 거예요. 자업자득이. 그리고요, 공천 받을 때부터 얼마나 그 말이 많았습니까? 입이 얼마나 거칠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천도 거의 못 받을 뻔한 걸 억지로 이재명이 억지로 살려준 거 아닙니까? 안산에. 근데 역시 사필 규정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날뛰면서 완전히 무법천지로 온갖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처럼 민주파출소 운영해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이러니까 결국 다 이게 자업자득으로 자기 발등을 찍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이상식 경찰청장, 부산청장까지 했던 용인의 이상식도 벌금 300만 원 당선 무효행위 넣었지 않습니까? 용인에. 그러니까 앞으로 그 당선 무효행위 633입니다. 633. 조희대 대법원장 633. 그러니까 그 당선 무효행위 상당히 쏟아져 나올 거다. 최하저는 10명 이상은 무조건 이게 논다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돈봉투도 11명 있잖아요. 돈봉투도 대법원까지 윤관석이 났거든요. 지금 좀 주춤하지만. 이러면 그 대규모 보궐선거가 쏟아질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이재명이 붙어요. 확정되면 대통령 못 노는 것만 이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통령 못 노는 것도 그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이재명이도 그 배지가 달아나는 거죠, 뭐. 배지가 달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출마를 못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선거법에 100만 원. 근데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이재명이부터 배지 달아납니다. 그냥 대통령 못 노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배지가 달아난다고, 이재명 배지가. 그러면 그 지역에 원희룡 우리 장관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하고 붙겠다, 희생하겠다고 거기에 개항에 출마했지 않습니까? 이재명부터 임박했다, 배지 달아나는 게. 그리고 돈봉투 11명도 남아있는 사람도 빨리 해라. 이승만이나 이미 이승만에게 배지 달아나는 형을 받았잖아요. 집행유예로.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그것도 빨리 확정하고 그 다음에 이 선거법 벌써 이상식, 양문석까지 달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범죄 속을 국회 배지 이게 과감하게 20, 30년 이상이게 난리됩니다. 난리됩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조기 총선에 번각에 보궐선거를 새로 해야 됩니다. 새로 해야 됩니다. 633입니다. 이 양아치 양문석은 자기들끼리 그냥 웃으면서 막 기자들이 물으니까 아이고 뭐 판결이 납득이 안 되는데 항소 이유서 쓰면서 전체 생각해 볼게요. 막 웃으며 손을 들고 가는데요. 그게 속이야 얼마나 터지게 속으로는 게 뭐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부인도 공직이 있는데 집행유예 받았지. 본인도 이게 2개나 당선 모형 받았는데 항소심이 아무 이유 없이 바뀝니까? 이게 명백한 팩트가 바뀝니까? 아무 이유 없이 형을 깎아줍니까? 깎아줍니까? 말도 안 되죠. 항소심하고 대법원도 저는 633 신속하게 아마 당선 모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 지역에 우리 누군가 우리 장승민 의원인가 그 상당히 전투적인 분이 있는데 그 안산도 보궐선거 준비하시고요. 용인은 이제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이 출마했던 데 아닙니까? 저는 이분이 이상식이 날아가면 또 거기에 출마하시면 되거든요.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드디어 범죄 속을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의 배지가 하나씩 뚝뚝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법 최소한 이게 기소된 거는 뭐 회계 책임자까지 치면요. 한 18명 이상 됩니다. 그 중에 절반만 날아가도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돈봉투도 있고 또 이재명처럼 이게 다른 범죄도 있고요.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국회 지형이 바뀔 정도로 국회에 왜? 전부 민주당이 달아나거든요. 우리가 달아날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솔직히 믿져봤자 본전이잖아. 믿져봤자 108석이야. 근데 전부 민주당 의석이 달아나니까 몇 석만 건져도 우리가 이게 몇 석만 건져도 그게 어딥니까? 지금 우리 108석 가지고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조마조마하게 재의 요구할 때마다 그 탄핵도 그러면 안 됐을 텐데 우리가 얼마나 이게 108석 가지고 그 배신자들 한동훈 쪽에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근데 이제 배지들이 뚝뚝 떨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국민의힘은 최대한 보궐선거를 잘 준비해서 몇 석이라도 뺏어와야 된다. 그러면 이게 국회 지형이 완전히 바뀐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오늘 양문석이가 자기가 온갖 폐악질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의의 칼에 완전히 철퇴를 맞은 거죠. 정의의 칼에, 법치의 칼에 양문석이 배지가 저는 확실하게 달아났다. 항소심은 의미 없다.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국민의힘은 빨리 보궐선거 승리해서 몇 석이라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